역사와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시는 초안대전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초안지 1편에서 3편에 이어 오늘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격돌했던 초안지를 계속해서 다룰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항우의 초나라 군단 3만이 무려 56만 대군을 모았던 유방의 한나라군을 격파한 전투 팽성대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사 초안지 시리즈 3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팽성대전은 압도적인 전력차를 무력으로 씹어먹을 만큼 그야말로 항우의 최전성기 시절 무력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이 전투의 배경 이야기부터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입니다. 저번 회에서는 항우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항우 성격상 바로 황제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우는 바로 황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먼저 자신이 섬기던 초나라 이왕 초해왕을 황제로 격상시켜서 자기 위에다 두고 자신은 패왕이라는 모든 제후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칭호를 새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서초, 즉 초나라의 패왕 서초패왕이 되죠. 그래도 항우 자기가 형식적으로나마 섬기던 초해왕을 버리기에는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초이제는 허례어 식상의 황제이므로 사실상 천하의 주인은 항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그 넓은 중국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을 18개로 나누고 공신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그곳에 왕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항우의 18제 후왕 분봉이죠. 물론 당연히 으뜸왕은 항우였습니다. 이 왕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항우는 유방에게도 토지를 주고 왕에 봉하는데요. 이로써 유방은 한나라의 왕 한왕이 되죠. 중국 한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엄청 좋아했으나 막상 확인해보니 유방이 받은 봉토는 천하의 촌동네이자 벽지의 완전 돌투성이 땅인 파촉이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에게 땅은 다만 저번 일도 있고 하니 그냥 촌동네 왕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라고 그런 땅을 준 것이었죠. 이러니 유방은 세력 확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유방은 자신이 꾸민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유방은 결국 얘들아 안 되겠다. 이대로면 우리 여기서 평생 썩는다. 그럼 뭘 해야 하지? 항우가 18제왕을 분봉해줬으니까 나 말고 우리 근처에도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차라리 걔네 침략해서 땅 더 넓히자. 여기서 평생 썩을 순 없잖아. 얘 아무리 우리 처지가 궁해도 그렇게 해버리면 항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야, 너 내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천하통일이잖아. 황제가 되려면 더한 일도 겪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빨리 따라와. 그렇게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다른 왕들을 침략합니다. 이것은 유방군에게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침략했는데도 져버리면 열악한 땅 탓에 다시는 재기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웬일 막상 쳐들어가 봤더니 다른 왕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유방군에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뭐야? 얜 왜 이리 쉽게 주냐? 그 이유는 다른 왕들은 방금 막 왕이 된 상태라 아직 국가의 기틀이 잡히지 않아 군사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었죠. 반면 유방은 이미 3만의 정예병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방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우 때문이었는데요. 유방에게 파촉 땅을 줄 때 당시 항우는 그런데 예전 전우인 유방에게 돌투성이 땅을 준 게 마음에 걸리네. 대신 군사 좀 주자. 물론 항우의 책사범증은 간곡히 반대하죠. 아니되옵니다. 제발 폐하 유방에게 그렇게까지 하면 분명 걔는 나중에 우리를 죽이러 올 거라니까요. 하지만 항우는 쓸데없는 측은지심 때문에 기어코 유방에게 3만 군사를 줍니다. 덕분에 유방은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죠. 결국 그렇게 유방은 주변의 세 왕을 모두 격퇴하고 관중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죠. 항우야 고맙다. 항우가 만일 괜한 측은지심 때문에 3만 군사를 유방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항우는 뭐라고? 유방이 내가 봉한 왕들을 침략해. 그럴 리가. 여봐라. 사신 한 명 가서 자세히 알아봐. 그래서 항우가 보낸 사신은 유방에게로 가는데요. 유방아, 너가 내가 책봉한 왕들 침략해서 관중 다 먹었다면서
지금 너가 감히 천하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한왕 폐하께서 전하라고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유방은 도리어 아니 왕 시켜줄 때 나를 이렇게 벽지에 처박아 놓았으니 우리가 살려면 침략할 수밖에 없었어. 애초에 나한테 그런 쓸모없는 땅을 준 항우가 나쁜 거 아니냐. 이 이놈이 도리어 역정을 내내 니네 죽고 싶니? 라고 아마 항왕 폐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요. 알았어, 그럼 딱 관중까지만 먹을게. 다른 곳은 안 건드릴 테니 이번만 좀 봐줘. 살기 위한 침략이었다고라고 합니다. 물론 유방은 전혀 관중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지만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응. 유방이 그랬다고. 하긴 내가 너무 벽지에 처박아 두긴 했지. 얘도 살려고 그랬을 거야. 철석같이 유방을 믿습니다. 그러자 항우의 책사범증은 아니 저 말을 믿으십니까? 그냥 유방놈 치시라고요. 유방놈은 저렇게 놔두면 언젠가 세력을 불려 반드시 우리를 쓰러뜨리러 올 거예요. 몇 번을 말합니까? 이런 범중이 말에 항우는 고민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 갑자기 항우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항우의 지배하에 있는 제나라 땅 즉 산둥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인데 항우 싫어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흉악한 항우놈에게 쓴맛을 보여주자. 제나라의 영역에서 전영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중국 역사를 보면 되게 그렇듯이 아까 항우가 왕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전영 자기한테는 왕을 안 시켜줬다고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항우는 뭐 이럴 때는 저런 식으로 반란 많이 나니까 군사 좀 보내서 진압해봐. 항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압군을 보냈는데 하지만 뜻밖에도 항우가 보낸 진압군은 대패하고 돌아오고 오히려 전용의 반란군은 항우 반대파들을 싹 긁어 모아서 그 수가 국가 단위로 불어나서 제나라를 구성하는 교동제국 제2들을 모두 통합해서 삼제를 총망라하고 제나라의 왕위까지 오르죠. 오늘날의 산둥반도 일대가 전부 반란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전영이라 놈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꽤 하나 보군. 그럼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 폐하 유방은요. 유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버려둬. 관중만 먹을 거란 약속 지키겠지. 그럼 난 간다. 항우는 이번에도 범중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몸소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데요. 항우가 온다는 소식에 전영은 항우 드디어 오는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삼제를 총망라했다. 제 아무리 항우라도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야. 그런데 항우가 가니까 단 한 번의 전투로 전영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전영은 전투 직후 잡혀서 죽죠. 진영은 세력은 모았지만 군사를 결집한 지 얼마 안 되어 결속력이 부족했고 노련한 항우의 정예병들에게 당한 것이죠. 이렇게 항우는 전영의 반란 세력을 간단히 격파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항우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인데요. 뜬금없이 항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을 잡았으니 반란은 끝났지만 영 찜찜해 그래. 한 번 반기를 든 나라를 가만둘 수 없지. 본보기로. 전영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모조리 학살해버려야겠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항우는 곧바로 이를 실행에 옮겨 제나라를 전국 방방곳곳 다니면서 진경로에 있는 성과 가옥들은 모조리 불태우고 보이는 백성들은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학살하죠. 최악의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런 경악할 처사에 당연히 제나라 백성들은 항우 저 미치광이 살인마놈. 이렇게 가만히 죽을 바에야 우리 모두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항우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대반란을 일으키자. 즉 항우는 괜히 사서 전쟁을 더 키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항우는 제나라 전체와 전쟁을 하는 꼴이 되어 반란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항우가 이렇게 반란군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항우를 칠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하통일을 꿈꾸는 유방이죠. 유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우 저놈이 저렇게 발이 묶여 있으니 지금 초나라 본토는 비어 있다. 바로 지금 초나라를 빈집털이하면 항우를 꺾을 수 있어. 하지만 유방의 책 사장량은 신중해야 합니다. 폐하 항우가 만일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천하의 항우를 끝내려면 아예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돼요. 전국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 대연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대군으로 한 번에 초나라를 쳐버립시다. 그래 치려면 확실하게 끝내야지. 그러면 전국의 제후들을 불러 내게 합류하게 하겠다. 그리고 유방은 전국의 제후에게 포고령을 내려 군사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초나라의 세력이 강력해서 다들 쉽게 초나라를 공격하려 들지 않을 텐데 뭔가 큰 명분이 필요해. 그런데 그 명분은 공교롭게도 항우가 만들고 맙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항우는 그때쯤 뜬금없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다들 나한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초이제 때문이야. 그놈 황제로 올려주고 나서부터 걔를 믿고 나한테 대드는 애들이 많아진 것 같아. 그렇다면 초의제 그놈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럼 이제 반란군 놈들이 나한테 안 대들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죠. 오직 속 좁은 항우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었습니다. 항우는 이것을 실행에 옮겨 수하들을 불러서 초의제를 습격하여 강물에 빠져 죽게 합니다. 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항우에게 매우 큰 실책이었습니다. 허울뿐이긴 해도 당시 천하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황제 가죽자 천하에 온 제후들은 와 항우 저놈. 아무리 그래도 지가 올린 황제를 지손으로 죽여버리냐. 아무래도 저놈은 안 되겠다. 저런 놈이 천하를 통일하기라도 하면 우리도 다 죽이려 하겠지. 저 항우 놈을 지금이라도 빨리 없애야 돼. 그리고 유방은 당연히 옳거니 그럼 이 심리를 이용해서 제후들을 결집하자. 그리고 제후들을 찾아가서 제후님들,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항우의 초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항우가 제 나라 반군들과 싸우느라 나가 있으니 이때를 노려서 초나라 본진을 없애버립시다. 그래 항우 저런 역적놈은 가만두면 안 돼. 우리가 군사를 줄 터이니 반드시 항우를 멸망시켜 버리세나. 그렇게 천하의 제후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유방에게 군사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인 군사의 숫자는 무려 56만이나 되었죠. 후 56만이나 됐다고. 거의 유튜브 조회수급이네. 이거면 초나라는 멸망 확정이다. 초나라를 쳐라. 그리고 유방과 전국 제후 연합군이 물밀듯이 항우의 초나라 땅으로 진격하는데, 유방은 56만이란 압도적인 군세를 바탕으로 항우가 없는 초나라 도시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마침내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마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가 나간 사이 완벽하게 빈집털이를 한 것이죠. 아, 항우놈 자기가 나간 사이에 수도를 뺏겨 있는지는 몰랐을 거다. 이제 천하는 정말로 내 것이다. 한편 항우는 수도 팽성이 점령당하고 나서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항왕폐하, 유방이 56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수도 팽성도 먹었대요. 우리 망했어요. 그럼 유방 저놈이 진짜 나를 거꾸러뜨리고 천하를 제패할 야심이 있었던 것이냐. 범증 너가 맞았구나.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 늦었어요. 56만 우린 끝났어요. 누구누구가 제 말 안 들은 덕분에 우리 초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태어났는데요. 56만이라고 했지. 그럼 일단 정예병 3만만 날 따라와서 유방 막으러 가고 나머지는 제 나라 파괴를 계속해라. 예, 저기는 56만이라는데 3만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 3만 군사로 내가 저들을 손수격파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해 보였고 범증은 허탈하죠. 네, 그렇게 하세요. 항우는 그렇게 3만뿐인 군사를 데리고 팽성으로 출격하고 곧 팽성 앞에 당도했는데요. 그 초라한 규모를 본 유방은 당연히 매우 가소롭게 생각하죠. 아, 고작 3만만 데려오다니. 항우네 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좋아. 그럼 어디 손 좀 봐줄까? 그리고 유방은 먼저 자신의 유능한 장수 번쾌에게 3만 군사를 주어 항우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번쾌는 유방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가볍게 이들을 물리칩니다. 같은 수의 군사로는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도 항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행성을 되찾으러 가자. 한편 유방은 와, 벙쾌 그놈도 명장인데 벌써 졌다고. 역시 항우네. 그럼 이번에 10만 보내지 뭐. 오늘이 항우 제삿날이다. 그렇게 유방은 이번에 유방의 장수 관영 등이 이끄는 한나라군 10만을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3배나 되는 전력차였죠. 그러나 10만 대군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데 바로 성에서 병력을 이끌고 나와 항우와 정면으로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이었죠. 적보다 병력이 3배 이상 많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상대는 상식에서 아득히 벗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는 패왕 항우였고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항우는 엄청난 기세로 10만 대군을 괴멸시키죠. 항우는 별다른 피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아 한나라 병사들은 행성으로 도망치지만 황당한 패배로 당황에 빠진 그들은 항우의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고 항우는 기세를 몰아 아예 팽성까지 점령해서 되찾습니다. 순식간에 빼앗겼던 수도를 되찾은 것이죠. 그 소식에 유방은 경악합니다. 팽성을 빼앗겼다고? 항우 내 놈 좋아. 내가 잠시 너를 우습게 봤다. 내 놈을 상대로 너무 자만한 것 같군. 제후님들, 모든 군사를 체계해 주십시오. 전 병력을 동원해서 저 괴물놈을 절단내버리겠습니다. 그 글에 알았네. 어서 저놈을 저지시켜. 그렇게 유방은 제후들에게서 모은 나머지 병력 수십만을 투입시켜 항우군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군사 웨이브를 쏟아붓습니다. 항우도 그것을 막기 위해 돌격했고 그 결과는 항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무려 수십만의 병력이 항우에게 돌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초인적인 지휘 능력을 발휘해 이들 모두를 격파해버렸고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살해당한 한나라군의 숫자만 무려 50만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전개 과정이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기록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항우가 10만 군사를 도륙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패배한 유방군은 항우에게 완전히 겁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너도 나도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항우는 그런 한나라군을 맹렬히 추격해 모조리 섬멸했고 그렇게 초나라군은 수수강의 강가에서 또 10만의 한나라군을 도륙하죠. 어찌나 죽은 사람이 많았던지 그 시신들이 막혀서 강이 흐르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한나라의 연합군이 전사하고 유방은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치죠. 이렇게 3만 명에서 56만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린 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팽성대전입니다. 유방이 56만을 가지고도 패배한 이유는 굳이 꼽자면 있습니다. 초나라군은 항우의 지휘 아래 저번 시리즈부터 나왔듯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며 실전으로 다져진 정예병이었고 한나라군은 숫자만 56만이었지어찌 여러 제후들에게서 급하게 군대를 끌어모은 탓에 함께 합을 맞춰보며 함께 훈련해볼 시간이 부족하여 군사끼리 단결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원전 3세기경이었으므로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쉽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3만이 56만을 이긴다는 건 항우의 지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군대를 다 잃고 추격당하는 유방은 자신의 부하인 하우영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도망치는데요. 그렇게 유방이 도망칠 때 뒤쪽에서 초나라의 군사가 바짝 쫓아옵니다. 그런데 유방이 탄 마차에는 유방의 아들 유형과 유방의 딸 노원공주가 타고 있었는데요. 유방은 다급해진 나머지 속도를 더 높이고자 자기 아들 딸을 발로 차서 수레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마차를 끌고 있던 하우영은 깜짝 놀라며 아니 저게 사람인가 하고 유방의 아들 딸을 다시 주워서 데려가죠. 그런데 유방은 그러자마자 또 아들 딸을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우영이 아니 하찮은 짐승들도 제 자식 귀한 줄 아는데 패하는 이게 뭔 짓입니까? 사람 맞으세요. 짐승이세요. 야 시끄러 안 던질게. 그러니까 빨리 말이나 몰아. 그리고 다시 자식들을 태워서 도망치는데 유방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항우의 추격군을 따돌리고 형양이라는 곳까지 도망칩니다. 그래도 형양은 꽤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항우가 벌써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유방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항우는 예상보다 빠르게 유방을 찾아냈고 유방이 숨은 형양 바로 앞까지 당도하는데요. 헉항우 놈이 언제 여기까지 난 진짜 죽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완패한 유방이 도대체 어떻게 이 괴멸적인 항우의 타격을 메꾸고 처세술을 발휘하여 중국 땅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